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소피아 대 보데글림 축구입니다. 소피아 팀은 로마 원정에서 대패를 하고 난 뒤 홈에서 첫 승을 노리는 곳으로 보데글림트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조려르안을 잡은 곳입니다. 소피아 팀은 지난번에 유로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 있어서 컨퍼런스 리그 조별에서 예선에 다시 로마를 만났습니다. 처음의 경기부터 원정 경기에 임하게 되었던 캐리가 선제골을 얻게 되면서 앞서 나갔는데 그 후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골을 넣고 난 후에 수비적으로 전환을 하였고 상대방에게 중원의 주도권을 내준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의 윙어인 발드슈트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홈경기에는 나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데글림 팀인데 돌아온 유럽의 대항전 처음의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이 일을 두고 나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조랴르안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내주긴 하였는데 3대1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베르그 살트네스 선수 등 중원의 3선의 조합이 상대방을 압도를 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솔바켄 펠레그리노 등 2선의 자원의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모에어 로데 삼푸스테드 등 자국의 리그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게 된 수비진도 탄탄했습니다. 소피아 보데글림에 있어서 소피아 팀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기는 하지만 보데글림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승패가 따로 갈리지 않을 것 같으며 소피아 팀은 발드슈트의 공백 속에서 원활하게 측면의 돌파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캐리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긴 하겠지만 두껍게 수비벽을 두고 나올 원정팀의 수비에 도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단 보데글림 팀은 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점의 3점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운 일 같으며 중원을 두텁게 내세우면서 점유율 싸움에서 나설 원정팀이 원하는 승점 1점과 함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CC카 소피아 팀이 FK 보데글림트와 2021-2022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게 되어져 있으며 소피아 팀은 오랜만에 클럽의 대항전의 무대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기대를 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으며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리그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기에서도 차이는 크게 느껴지며 쉽게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보데글림 축구에 있어서 원정에서도 연속을 해서 무너졌으며 보데글림트 팀은 최근에 노르웨이 리그에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수비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찾은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마팀의 5실점에 대패를 당했었던 소피아팀은 이후의 리그에서 연승으로 행진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비의 라인에서 여전하게 실점이 이어지는 등의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루안스크의 승리를 만들어가면서 기세를 올리게 된 보데글림은 이후에 리그에서도 연승으로 행진을 거듭하는 등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으며 어느 곳이 이길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통합을 하여서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경기를 하기 전 누가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경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니 혼자서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피아 보데글림에 있어서 수비와 역습을 통하여서 이번에 원정에서 승리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 2점을 안고 승부에 나서게 되는 소피아 팀인데 최근의 보데글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압도적 우위까지는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승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흐름에 따라서 보데글림 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볼 만한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균형이 쏠리는 승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이게 너무 뛰어나요 라고 말할 것이 없으며 양팀 모두 약점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득점력의 힘도 역시나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승부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피아 보데글림 축구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혹 스포츠가 처음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읽어보신다고 해도 알아먹기 어려운 말들 투성일 건데 그런 분들은 문의를 주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시게 되면 알아먹기 쉬운 글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앤트워프 대 프랑크푸르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앤트워프 팀은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패배를 한 곳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페네르바체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앤트워프 팀은 올림피아 원정에서 승점을 얻지 못하고 난 후에 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마타의 골이 나왔으며 나인골란과 피셔 등이 공격의 작업을 잘하긴 하였지만 원정의 불리함은 극복을 하지 못한 팀이었으며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고 해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에게슈타인 선수는 나인골란과 함께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기를 진행했으며 처음에 경기를 패배를 하였기에 프레이 미오시 등의 공격의 자원들이 홈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시도에 나설 것입니다. 단 지난번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었던 풀백 바탈리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랑크푸르트 팀인데 페네르바체의 거친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홈에서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대를 갖고 영입을 하게 된 람머스 선수의 골이 나왔다는 점은 이 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앤트워프 프랑크푸르트에 있어 보레와 파시엔샤 등의 공격진이 해결의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아탈란타에서 람머스를 영입을 하였는데 팀의 주전의 스트라이커로 나서게 되면서 빠르게 적응을 하였습니다. 코스티치와의 시너지 또한 좋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2주캐 접전을 봅니다. 프랑크푸르트 팀은 소호와 일산터 등의 선수들의 수비력이 좋기도 하고 중원에 경합을 해줄 수 있는 3선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원정의 경기이긴 하지만 선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인골란을 내세우게 돌이 홈팀의 중원과의 90분 내내 치열한 경합을 할 것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렇지만 람머스가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에 있어서도 답답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원정이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얄 앤트워프 팀은 조에서 4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승패승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1라운드 올림피아코스 전에서 1대2로 출발해 있어서는 좋지 않은 곳으로 이후에 자국의 리그 일정에서 3연승을 달리긴 하였지만 보다 전력이 좋은 프랑크푸르트를 맞아서 선전을 할 확률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팀은 수비에서 전력의 누수가 크게 작용을 하는 팀입니다. 앤트워프 프랑크푸르트 축구에 있어서 앞서서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바틸라가 징계로 결장을 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주력의 자원을 하였던 바인스 선수 역시나 부상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대체의 자원인 라크 선수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는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긴 하지만 1대1 매치업이나 커버 플레이에서 불안을 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꾸준하게 잡음을 내면서 1실점 정도는 내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공격 또한 무rum편으로 물론 프레이 선수가 가공을 할 만큼의 득점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의 자원들의 활약은 아쉽다는 점입니다. 이선 라인과 함께 측면의 조합의 가담 또한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많아봤자 1득점 생산에서 멈출 것을 예상해봅니다. 결장자는 바인스 바틸라 쿠프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팀인데 조에서는 3위를 자리를 하고 있으며 성적은 무무무입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은 좋은 편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몸값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3배에 가깝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리게 될 경기는 아니라는 것을 함께 예상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팀에 있어서 흐름은 매우 저조한 곳입니다. 자국의 리그와 유로파 리그왕 차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6번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앤트워프 프랑크푸르트 상대방을 압도를 하는 경기를 펼치지 못한다는 방증이며 이번에 라운드 또한 승점 3점을 오롯이 챙기기에는 당연스럽게 험로가 점차집니다. 또한 이 팀은 유독 답답한 공격에 애를 먹는 곳으로 일선의 라인이 좀처럼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이며 그마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측면의 조합 또한 부진한 곳입니다. 출전이 불가한 선수들이 많아서 포지션의 변화를 크게 가져간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팀은 1득점의 생산이 최대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장자는 은디카 선수부터 시작을 하여서 렌즈 두름로데 블랑포 아체 가르시아입니다. 결론은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그렇지만 꼭 생각을 하셔야 하는 점은 시즌의 초반에 스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공격적인 지역에서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다. 는 점은 큰 걸림돌이라는 점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엔트워프 선전을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팀 역시나 공격수 수비수의 기복이 다소 존재를 하는 편입니다. 엔트워프 프랑크푸르트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혹은 다른 경기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